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청소년 체조를 등교 수업 그리고 온라인 수업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익혀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청소년 체조를 했는데 어떻게 몸에 좀 잘 익혀지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으로서 청소년 체조를 할 때 몸에 땀이 나거나 아니면 숨이 차거나 이런 친구가 있다면 청소년 체조를 진짜 열심히 준비 운동으로서 했다는 증거겠죠. 자, 그렇다고 땀이 나지 않거나 숨이 차지 않는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체조를 준비 운동으로서 할 때 심혈관계 측면에서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청소년 체조를 준비 운동으로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점인지 알아보려면, 자, 일단 이 심혈관계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의 구조를 이렇게 1, 2, 3, 4 네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세 번째로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네 번째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 선생님이 말했지만 우리 심혈관계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거에 따른 심장과 혈액의 흐름을 알아야 이 장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되니까, 자, 첫 번째부터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여러분들 심장의 구조는 선생님이 심장을 먼저 하트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심장은 이런 식으로 하트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장을 우리 보통 이렇게 네 등분으로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위에 두 쪽을 심방, 그리고 아래 두 쪽을 심실이라고 명칭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두 개가 심방이고 아래 두 개가 심실인데 하나하나 각각의 이 명칭은 뭐냐?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좌측과 우측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쪽이 어느 쪽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른쪽, 왼쪽이 맞는데, 자, 우리 이 심방과 심실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1인칭으로 보고 있는 이 관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이 좌측이 되고 이쪽이 우측이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좌, 우. 그래서 여기다가 심방과 심실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좌심방, 이쪽은 우심방, 그리고 여기는 좌심실, 이쪽은 우심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심장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면은, 심장은, 자, 혈액을 받는 두 개의 심방과 더하기 혈액을 내보내는 두 개의 심실로 구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심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심장이라는 거는 모든 혈관 조직을 통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펌프이기 때문에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혈액의 흐름을 알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될 한 가지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혈액의 흐름, 이게 흐름을 이해할 때, 자, 혈액이라는 것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지 이 혈액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평상시에 호흡이란 걸 하죠.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 호흡이라는 걸 할 때 호흡의 주 목적이 뭘까요? 목적. 맞아요. 우리는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혈액의 흐름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입술이 있어요. 입술. 여러분 입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자, 산소를 주로 들이마시게 됩니다. 산소가 가득한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이때 O2는, 산소는 우리가 폐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과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고, 이 산소를 많이 머금은 혈액들이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좌심방에는 산소가 가득 찬 혈액들이 이렇게 가득 차게 돼요. 자, 위쪽에 혈액이 가득 차게 되면은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아래쪽보다, 좌심실보다 좌심방 쪽에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좌심방에 가득 찬 혈액들이 좌심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심방에 있던 혈액들이 좌심실로,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좌심실에 가득 찬 혈액들은 이 좌심실이 수축이라는 거를 하게 됨으로써 여기 있는 대동맥,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이 혈액들이 이동을 해요. 근데 뭘 가득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냐? 맞아요. 산소를 가득 머금고 있는 혈액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들은 이 대동맥을 통해서 여러 기관으로 분배가 됩니다. 뭐 뇌가 있을 수도 있고, 피부, 아니면 근육, 뭐 신장,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여러 기관들로 이 혈액들이 분배가 되고, 그래서 이 기관들은 산소를 머금은 혈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를 머금은 혈액들을 대동맥을 통해서 기관으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러면은 이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을 보내줬기 때문에 산소보다 이제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관을 거쳐서 나온 이제 혈액들은
CO2 이산화탄소가 산소 O2보다 훨씬 많아진다. 그렇지만 그 전에 기관에게 분배되기 전에 혈액들은 O2 산소가 CO2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O2가 많은 혈액들을 보내주고 나온 혈액들은 CO2가 많아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렇게 나온 혈액들은 대정맥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주면 대정맥의 역할은 기관에서 나온 혈액들을 우심방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우심방에 이렇게 혈액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뭐를 머금은 혈액이냐? CO2를 가득 머금은 혈액들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고요. 그러면은 혈액들이 가득 차게 되면 우심방의 압력이 다시 또 높아지겠죠. 그러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우심방에 있는 혈액들이 아래 우심실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리고 우심실이 다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폐동맥이란 혈관을 통해서 폐로 이동을 합니다. 자, 우심실에 가득 찼던 혈액들이 이렇게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아직 CO2를 가득 머금은 혈액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폐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교환? 산소를 다시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혈액 교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 폐로 산소가 들어오고 CO2를 가득 머금었던 혈액이 CO2를 내뱉어주면서 다시 O2가 가득 찬 혈액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실로 들어가는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순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혈액의 흐름을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글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좌심방을 첫 번째로 볼게요. 좌심방, 혈액은 좌심방에 갔다가 두 번째, 좌심실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대동맥을 거쳐서 네 번째, 조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거쳐서 대정맥으로 혈액이 흐르고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우심방으로 혈액들이 들어가고, 일곱 번째,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흐르고, 자, 여덟 번째로 어느 동맥? 폐동맥을 통해서 이 혈액이 아홉 번째 폐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폐에서 혈액의 교환이 일어나고 이 교환이 일어난 혈액들은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1번 좌심방으로 이동하는 이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혈액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준비 운동에 청소년 체조를 준비 운동으로서 하는 장점을 얘기할 건데 왜 자꾸 혈액, 심장 이런 얘기만 하지? 근데 선생님이 도입 수업의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이 심장에 대해서 알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장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장점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준비 운동으로서의 청소년 체조는 심장 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혈액이란 거는 이렇게 나가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던 심장이 혈액을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준비 운동 없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액이 흐름이 엄청 빨라지는데 이거를 감당을 하지 못해요, 심장이. 그래서 이 심장이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혈액이 중간에서 끊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중간에서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정도의 갑작스런 혈액 양의 증가를 이 심장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서 이 심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본 운동으로 들어가야 이 심장에 손상이 입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준비 운동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심장 마비에 걸린 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119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대처는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이 바로 나오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정답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우리 차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면은 우리 준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심장 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왜냐? 우리가 혈액의 흐름에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갑작스런 혈액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여기서 O2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혈액의 흐름이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근, 인대 등 상해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근육과 인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선생님이 초반에 땀이 나는 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었죠. 자, 이유가
근육, 인대 건들이 다치지 않게 유지될 수 있는 적정 온도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온도가 몇 도냐? 대략 39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에 열을 내야지, 이 39도 정도의 열을 내야지 이 상해 위험, 다칠 수 있는 위험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으로 열심히 청소년 체조를 해서 심장에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되고, 그렇게 혈액이 원활하게 돌면은 당연히 우리 몸도 금세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열을 내서 이 근육, 인대 건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 운동으로서 청소년 체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운동 피로가 나타나는 이거는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자, 그럼 운동 피로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운동을 막 오래 하게 되면 피곤하죠? 힘들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운동 피로라고 하는데, 자, 이 운동 피로에 물질이 있어요. 이 운동을 해서 피로하게 만드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젖산이라고 합니다. 젖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젖산이라는 게 쌓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준비 운동을 똑바로 하게 되면은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기 때문에 이 젖산이라는 게 덜 쌓이게 됩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 피로 물질인 젖산이 덜 쌓이게 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운동 피로가 나타나는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알아봤는데, 자, 선생님이 괜히 준비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떤 선생님들이건 준비 운동을 시키는 데는 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거니까 준비 운동 귀찮아 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 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선생님이 하나만 더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 원리입니다. 원리. 어떤 원리냐? 이거는 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어떤 청소년 체조를 준비 운동으로 하였을 경우에 이런 장점만 있냐? 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심폐 측면에서 심폐지구력이나 아니면은 기초 체력 같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거나 운동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력들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향상될 수 있냐? 이것을 꾸준히 진행하였을 경우에만 이렇게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계속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성의 원리, 우리 운동 처방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이 계속성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꾸준히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 심폐지구력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 빼먹지 말고 준비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심장의 구조, 혈액의 흐름, 장점, 원리,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준비 운동 똑바로 안 하는 친구 없겠죠,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 다음 주에 등교했을 때 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